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다. 처음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생각을 흐리고 선택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말들은 종종 지혜와는 거리가 멀고 무지라는 토양에서 자라난다.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도움이 되는지, 진실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는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책임을 내려놓아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러나 편안함처럼 보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천천히 굳어가고 변화의 가능성은 닫힌다. 괴로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자꾸만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한 사람의 삶이 어긋나는 데에는 거대한 비극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단지 한 문장, 한 믿음, 한 고정된 관념이 오래 자리 잡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마음이 흐려지면 올바른 방향을 찾기 어려워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좁아진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상의 선택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왜곡이 생긴다. 소에서 살아가는 김도윤이라는 청년도 그런 왜곡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늘 비슷한 실수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삶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사람들의 의견, 인터넷에 떠도는 문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 그의 마음 속에는 알게 모르게 굳어진 믿음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믿음들은 어느새 그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었다. 도윤의 이야기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에 물들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간다. 마치 거울이 조금씩 더럽혀져 가도 그 변화에 익숙해져 더 이상 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스며든 왜곡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더러워진 거울은 결국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 뿐이며 흐려진 마음은 삶을 정확하게 비추지 못한다. 어떤 말들은 마치 사소한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알아채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의 길을 걷는다. 반대로 그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을 강화하는지 명확하게 직면할 수 있다면 길은 달라진다. 잘못된 믿음은 스스로 무너지고, 마음은 다시 투명해지고, 삶은 조금씩 밝아진다.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다. 종종 아주 작고 조용한 통찰이 길을 연다. 자신에게 되묻는 것이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은 정말 사실인가?
이 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가? 이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얽히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의 주도권은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리는 5가지 말이 있다. 그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위로처럼 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만든 그림자가 숨어 있다. 사람들은 그 어두움을 보지 못한 채 그 말을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흐려지고 삶은 점점 방향을 잃는다. 이제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삶을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여정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과정일 뿐이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고, 삶을 다시 세우는 것도 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말들이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 전체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것들이 삶의 방향을 은근히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들의 출처를 살핀다. 왜 이 말을 믿게 되었는지,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말이 내 마음을 좁히는지 넓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본다. 마음을 비추는 작업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조용하고 진지하고 아주 느리지만 그런 느림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 항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지은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실패한 사람은 2번째 기회가 없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카페 운영 중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혹시 이번에 무너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걸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지자 작은 결정 하나조차 쉽게 내리지 못했고 직원에게 의견을 묻는 일조차 꺼려졌다. 모든 판단이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과했고 그 필터는 점점 더 두꺼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손님 중 한 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믿고 있던 말이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손님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 지혜는 그 눈빛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아왔던 믿음이 사실은 단단한 진리가 아니라 얇고 부서지기 쉬운 억측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의순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생각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그렇게 보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많은 말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항구의 대학생 현우도 비슷한 오해 속에서 살았다.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 는 말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진짜 자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는 말들에 묶여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그 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평생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다. 말은 단단한 쇠사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에서만 무겁게 느껴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손으로 잡히지 않고 마음의 빛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지혜가 자라나는 과정은 이렇듯 일상적이고 잦다.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어둠을 만든 말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밝아지는 길에 서게 된다.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이 강해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좁아진다. 하지만 마음이 깨어나면 그 말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사람은 실수를 하며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두려움을 인정함으로써 강해진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흔들리지만 흔들림이 바로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따뜻한 지혜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스스로를 비출 준비가 되었을 때 아주 조용하게 피어난다. 그 지혜는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부드럽게 방향을 가리켜줄 뿐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한 걸음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이 믿고 있는 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번 더 살피는 순간, 탁한 물 위에 가라앉은 먼지가 움직이며 새로운 맑음이 시작된다. 민수, 지은, 현우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마음을 정리해 간다. 누구는 빠르게 깨닫고, 누구는 느리게 깨닫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음이 더 맑아지고, 삶이 더 따뜻해지는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잘못된 말들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더 넓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길 끝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함과 지혜를 되찾게 된다. 삶은 결국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거울이 흐려진다고 해서 세상이 더럽다는 뜻은 아니다. 거울을 닦으면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듯 마음을 맑게 하면 삶도 자연스럽게 선명해진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으며 마음속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한 문장을 떠올린다. 그냥 운명이 그런 거야. 이 말은 처음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책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고민을 멈출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말이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마음은 천천히 굳어가고 삶의 방향은 희미해진다. 스스로 길을 만들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좁아진다. 소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도윤도 이 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언들은 늘 비슷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가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되뇌며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은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했다. 그리고 결국 입 밖으로 이런 말을 꺼내고 말았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아.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대신 체념이 자리 잡았다. 그의 태도를 지켜보던 동료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사람들에게 위안처럼 쓰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불법에서는 운명을 정해진 틀로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것이지만 미래의 결과는 지금의 선택이 만든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을 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린다. 선택의 힘이 돌아오고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윤의 내면에서도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동안 반복해온 말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이 말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내 삶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조용하고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체념이라는 껍질을 조금씩 깨고 있었다. 운명을 탓하는 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무기력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서 혹은 어딘가에서 들은 말을 무심코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 말이 마음을 흐리는 것뿐이라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투명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나타난다. 길은 이미 있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을 뿐이었다. 도윤 역시 조금씩 그 길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겪은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운명이라고 말해왔던 대부분의 상황은 사실 노력과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말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말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은 삶을 이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달콤한 독이 되기도 한다. 달콤한 만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독인 만큼 조용히 마음을 잠식한다. 이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내 삶을 지켜주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굳어있던 곳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뀐다.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체념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 운명이라는 말에 휘둘리던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직접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경로는 아직 불완전하고 불확실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혼자 걷는 길보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 다수가 선택한 방향이라면 안전할 것 같고 모두가 하고 있으니 틀릴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이런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때때로 지혜를 흐리는 가장 은근한 착각이 된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 말은 현실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이 편안함을 줄 때도 있지만 그 편안함이 오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서연도 이런 말에 익숙했다. 그녀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늘 똑같은 말을 건넸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 말은 그녀에게 위로처럼 들렸다. 특별히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고 하루를 버티는데 필요한 핑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서연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마음이 복잡해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 있었다. 그 광경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질문이 떠올랐다. 정말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모습이 나의 미래와 꼭 같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흔들림이 일고 있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은 은근한 압력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대체로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혼자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쌓이면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지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의 흐름에 섞여 사는 것이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 흐름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은 결국 괴로움을 쌓아간다. 불법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인연과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과 필요한 길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에게 맞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간과하고 다수의 선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느끼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남들의 방식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서연도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그들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이 불편함은 그녀가 외면하려 할수록 더 분명해져 갔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맞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민을 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또다시 생각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시 멈춤이 생겼다. 그 멈춤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첫걸음이었다. 사람들은 다수의 방식이 옳다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그 다수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막막하고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그저 익숙함의 결과일 뿐이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다. 불법은 말한다. 사람의 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남들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이 말은 서연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 울림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울림은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너의 길을 바라보라고. 남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라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사람의 삶을 쉽게 묶어버린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 방식이 자신에게 꼭 맞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마음을 밝게 하는지 천천히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서연은 그 후로 자신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이 왜 계속 불편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차분히 느껴보려고 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겉으로는 매우 실용적이고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이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면 마음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현실만 보면 돼. 이런 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눈앞의 문제만 쫓게 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잃어버린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을 억압할 때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최민혁도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어른들은 늘 말했다. 감정은 사치다. 남자라면 현실을 봐야지. 이러한 말들은 민혁에게 자연스러운 규칙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흔들림을 억누르며 지냈다. 그러나 마음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민혁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를 다니며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충돌을 겪으면서도 그는 항상 괜찮은 척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 안에서는 작은 갈등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겪었다.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무심한 말투로 그를 지나쳤다.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현실만 보면 돼.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그날 밤 갑작스러운 불안과 짜증으로 변해 폭발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은 당황했다. 민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그제야 그는 아주 작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을 무시할수록 현실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마음은 결코 현실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법에서는 마음을 세계의 근원이라고 한다. 마음이 맑으면 현실도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려지면 현실도 왜곡된다.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흐리게 보는 방식이 된다. 현실은 마음의 거울 위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거울이 흐려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결국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민혁의 상황도 그와 같았다. 그는 현실을 직시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외면한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그의 행동을 흔들었고 결국 현실도 불안정해졌다. 그는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만 탓했다. 하지만 그가 탓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마음을 억누르라는 오래된 믿음이었다. 어느 주말 그는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현실만 보면 된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현실을 바르게 보려면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 마음이 흔들리면 현실도 흔들리고 마음이 다치면 세상도 닫혀 보인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민혁은 마음을 무시하는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자신을 인정해 주었고 불안할 때는 불안해하는 이유를 살펴보려 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의 흐름도 선명하게 보였다. 마음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방향을 잃고 떠밀려 다니다 어느 순간 큰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나침반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 나침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나온다. 민혁이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동료의 말에도 이전보다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잠시 멈추어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현실만 보라는 말은 때때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잃는 순간 강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강함은 억누름에서 오지 않는다.
강함은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마음을 돌볼 때 현실은 더 뚜렷해지고 삶의 흐름도 안정된다. 억누른 마음은 고통을 만들지만 바라본 마음은 지혜를 만든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종종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한 문장을 건넨다. 실행이 해결해 줄 거야.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을 잠시 가볍게 한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듯한 안도감을 주고 해야 할 선택과 마주해야 할 감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만든다. 그러나 이 말이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놓치기 시작한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삶을 멈추게 하는 속삭임이 되기도 한다.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는 한지원도 이런 말에 의지하며 살았다. 시험 준비가 막막할 때도, 친구와의 갈등이 복잡해졌을 때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도 그는 항상 똑같이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마음속 규칙처럼 삼아왔다. 이 말은 즉각적인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 했기에 편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시험은 다가오고 있었고 친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으며 진로 고민은 오히려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시간을 탓했다. 시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과제 기한을 앞두고 또다시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긴장을 외면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그에게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과제는 스스로 완성되지 않았고 마감 당일 밤 그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두려워서 피하고 있었던 걸까? 불법에서는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움직임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시간이 스스로 해결해준다는 말은 언뜻 평온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원인 없이 결과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어느 방향에서도 힘을 주지 않은 채 바람이 방향을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삶도 그대로 멈춘다. 지원이 붙잡고 있던 마른 편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달콤한 핑계였다. 지금 당장 마주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미루기 위해 만든 방패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견고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돌아왔다. 마음속 불안도 함께 자랐다. 결국 그 말이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그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주말, 지호는 대구 시내를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 있던 그는 갑자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생각이 떠올랐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구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은 사실 그냥 잊혀졌을 뿐이었고, 다시 마주했을 때는 더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시험 준비, 친구와의 오해, 앞으로의 진로 선택. 그동안 그가 피했던 것들은 모두 마음이 힘들어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피하면 더 무거워지고 마주하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단순한 진리였다.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찻집에서 나오며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보자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바로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불법에서 말하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다. 마음이 한 단계씩 움직일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작게라도 움직일 때 길은 조금씩 열린다. 시간에 맡길 때 삶은 멈추지만 마음을 움직일 때 삶은 흐르기 시작한다. 지원은 그날 이후로 미루는 습관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행동을 해보았다. 그 작은 움직임들은 그를 침묵의 괴로움에서 구해내기 시작했다. 마음은 더 이상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마음은 원래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 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자연스러워 보였고 무언가 깊이 있는 깨달음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무기력과 방치 속으로 끌어넣는 잘못된 관념이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탐욕이 흘러오면 그대로 두고 분노가 치밀면 그대로 두고 어리석음이 떠오르면 그대로 두라는 뜻으로 왜곡되곤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바라봄은 방치가 아니었고 알아차림의 빛 아래서 마음의 작용을 비추는 지혜였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는 김다연의 삶은 이 오해 때문에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다연은 스스로를 진취적인 사람이라 여겼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해도 그냥 두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감정 억압은 좋지 않다는 여러 심리 서적의 문장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생기는 모든 흐름을 제어하지도 관찰하지도 않은 채 흘러가게 놔두었다. 화가 치밀면 그대로 화를 내고 불안이 생기면 그대로 불안에 집착하고 질투가 올라오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음은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병이 난다고. 다연의 직장에서는 작은 오해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의 파도는 크게 흔들렸다. 어느 날 동료 교사 박수진이 단순히 자료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다연은 강하게 불쾌함을 드러냈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올라오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다 결국 목소리를 높였고 수지는 당황해하며 사과했지만 다연은 상황 전체를 수진의 태도 문제로 몰아갔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올라온 독한 기운을 여과 없이 쏟아낸 것이었다. 이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정견은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작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비추는 힘이다. 탐욕에서 온 것인지, 분노에서 온 것인지, 무지에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눈을 갖추는 것이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둔다 함은 마음을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흐름을 억압하지 않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바른 태도였다. 분노의 기운이 올라오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 감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살피는 것이 지혜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멈춤이 필요했다. 그 멈춤 안에서 숨을 들이쉬고 감정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다연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작은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누군가의 말에 담긴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마음을 자연스럽게 둔다는 오해는 결국 모든 상황을 감정 중심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사소한 일도 상처로 받아들이고 무심한 말도 공격으로 느끼게 되었다.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는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다연 자신이었다. 하루가 끝날 때면 그는 늘 지쳤다. 감정의 파도에 계속 휘둘렸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고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무책임과 같지 않았다.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삶은 결국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는 빈자리만 남게 만들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작용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라고 말한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 감정은 그저 현상일 뿐이며 그 현상은 관찰될 수 있고 관찰되었다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된다.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는 물속의 돌을 살피듯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흐르는 물을 막는 것도 아니지만 돌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연히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숙제를 잊었다고 말하자 다연은 또다시 불쾌감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학생의 눈빛이 떨리는 것을 보면서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숨을 한 번 고르며 학생의 표정을 살핀 작은 멈춤은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리였다. 이 멈춤을 통해 그는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작고 단단한 공간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 한 걸음이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이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오해가 삶을 혼란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동시에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지혜가 다시 삶을 맑게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었다. 다연의 작은 멈춤은 그 지혜로 향하는 첫 문이었고,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타인의 말, 상황, 환경, 운, 심지어는 과거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괴로움의 이유라고 믿었다. 그 가운데 어차피 인생은 정해져 있다. 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앗아가 버리는 위험한 속삭임이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졌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책임을 내려놓고 변화의 가능성을 버리며 선택의 힘을 잃게 된다. 업이라는 가르침은 숙명과 달랐고 선택의 연속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이해는 많은 사람을 무기력 속에 가두고 있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최영호는 바로 이 오해 속에서 오랫동안 헤쳐나오지 못했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들 때마다 그는 현실을 돌보지 않고 원래 내 팔자에 이런 건 안 맞는다 고 중얼거렸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도 모두 소용없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메뉴를 바꾸는 것조차 뜻이 없다고 여겼다.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숙명론적 사견이었다. 불교에서는 업과 연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변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흐름을 바꾸어 간다. 그럼에도 영혼은 정해진 길밖에 없다고 믿었기에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손님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피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운명의 일부라고 여겼다. 어느 날 오랫동안 단골이던 김민재가 가게에 들렀다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요즘 메뉴가 예전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서 사람들이 발길을 줄이는 것 같다고. 민재는 영호의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지만 영호는 그 말을 비판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는 곧바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법이지. 어차피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내 사람들은 노력할까? 너는 예전에 저녁도 먹지 않고 일하면서 가게를 일으켜 세웠을까? 그때도 정해져 있었다면 그 노력은 뭐였던 거지? 그 말은 영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오래된 먼지를 건드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정해진 길을 살아간다고 믿었던 자신과 과거에 스스로 변화시켜온 수많은 순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과거의 그 노력들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고 어떤 숙명에 의해 자동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분명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었다. 이 흔들림은 영호에게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다. 만약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의 괴로움은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조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작은 변화에도 손님들의 반응은 달라졌고 세심한 관리가 있을 때 매출이 오르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숙명론적 생각은 그 지혜를 가리고 있었다. 불교가 말하는 업은 그가 상상하던 운명과 달랐다. 업은 고정된 판결문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조건을 만들고 내일의 조건이 또 다른 미래의 씨앗이 되었다. 행동 없는 삶은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는 밭과 같았고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듯 마음도 방치 속에서 어둠을 키우기 쉬웠다. 영호는 아주 천천히 마음속의 견고한 벽을 살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탱해온 믿음이 사실은 삶을 가두고 있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운명 탓으로 돌림으로써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노력하지 않은 것, 변화하지 않은 것,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정해진 길이라는 한마디가 덮어주었고 그 말은 그를 무기력 속에 머물게 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영호는 민재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노력했던 순간들은 운명에 배치되어 있던 스크립트가 아니었다. 그 순간들은 자신이 만든 길이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숙명이라는 말이 주는 달콤한 포기 대신 새로운 선택이 주는 서늘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첫 힘이 되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다. 메뉴 한 가지를 다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되었고 손님의 반응을 살피는 노력으로 이어져도 좋았다. 결과는 천천히 오겠지만 그 천천함 속에서도 길은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삶이 정해져 있다고 믿던 그는 처음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조건을 쌓을 수 있는 길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작은 선택을 이어가 보기로 했다. 숙명이라는 말이 앗아간 힘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멈춰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더해갈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는 말을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다. 이 말은 오랫동안 미덕처럼 포장된 채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에게 착하게 살면 결국 상처받는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 말은 미묘한 독을 품고 있었다. 선한 마음을 약함과 동일시하고 상대에게 휘둘리도록 스스로를 허락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하게 했다. 불교에서는 선함이 약함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혜가 없는 선행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지 못하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선행은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자주 잊혔다.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지우는 이 말 때문에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견뎌야 했다. 지우는 누구보다 배려심이 깊었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곤 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일상은 복이 아니라 반복된 고단함으로 가득했다. 동료들이 맡아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고,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으며,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했다.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깊은 피로감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착하게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해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말했다. 희생이 아니라 회피가 행동하게 만들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이 그의 선택을 이끌었다. 좋은 사람은 손해본다 는 말이 그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말이 가르치는 왜곡된 관점 때문이었다. 지회팀의 새로운 직원인 윤세라가 들어온 뒤 상황은 더욱 흔들렸다. 세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종종 지우에게 넘겼고 지우는 그 부탁을 모두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부탁하던 세라는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 앞에서 지우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원래 착한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잘 도와주는 법이지.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이용의 근거가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도와주면 도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그 질문이 선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좋은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선함을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무지 속에서 이루어진 선행은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다.
업무 분배와 이용자 케어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세라는 또다시 일부 업무를 지우에게 부탁하려 했다. 그때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올라왔고, 세라가 불편해할 것이라는 걱정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을 계속 받아주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진다. 그 목소리를 따라 지우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일은 이번에는 세라 씨가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른 업무가 있어요. 모두가 잠시 놀라 지우를 바라보았다. 세라도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지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함에 지혜를 더했다. 선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선함이었다. 배려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배려였다. 그날 이후 지우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더는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따뜻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지혜 없이 베푸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지우에게 부탁이 많았고, 세라처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기대하는 착함은 선함이 아니라 편리함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무지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지우는 선함과 약함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구분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선함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었다. 오늘 한 작은 선택이 마음속 깊은 곳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선함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함 위에 지혜가 더해져 있었다. 그 지혜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방향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었다. 그 빛은 작았지만 이미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말들이 조용히 퍼져 있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고 때로는 조언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시야를 좁히는 속성을 드러냈다. 특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해진다. 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약속하는 문장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받아들임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았고 평온은 포기에서 오지 않았다. 지혜 없는 수용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슬이 되었다. 수원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던 문아리는 이 문장을 삶의 원칙처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편해질 거야. 겉으로 보면 성찰적인 자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리는 그 문장을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 문장을 반복했다. 그 말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상담센터에는 여러 사람이 도움을 구하러 왔고, 하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정작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보지 않아야 할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다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아니라 그대로의 상태에 묶여버린 채 그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는 정체 상태로 스스로를 밀어 넣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외면했다. 받아들이면 괜찮아진다는 말이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온 한중년 남성인 오태성은 자신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반복되며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을 나누던 중 태성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냥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인의 마음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다. 자신의 모습이 태성의 말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태성의 표정은 체념에 가까웠고 그 체념은 고통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생겨난 것이었다. 수용이 아니라 굴복이었다. 안정이 아니라 포기였다. 하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자신 역시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였다. 할은 상담이 끝난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멀어진 겨울 하늘.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멈춰 세워두고 있었다.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이었다. 받아들임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지혜였다. 며칠 뒤, 하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작은 노트를 꺼냈다. 마음속에서 외면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감정들, 회피만 반복했던 관계들. 글자로 표현된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 복잡함이 오히려 명확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노트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받아들였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한 말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한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은 이해를 불러오고 이해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루는 그동안 흐름을 거슬러 서 있던 셈이었다. 어느 날 마지막 상담을 마친 뒤 그는 오랫동안 고집해오던 말 한마디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해진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해온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편안함은 회피 뒤에 있지 않았고 고요함은 포기 끝에 있지 않았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두려움 없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용이었다. 할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선택의 감각을 느꼈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움직임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상담센터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동안의 무게와 다르게 가볍고 안정되어 있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그의 삶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